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펀칭 니트를 가디건으로 뜨면 좋을 것 같다는 댓글을 한번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심플한 펀칭 무늬에 V넥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귀엽게 리본을 묶어서 착용할 수 있는 가디건으로 완성했습니다. 은은한 펄감이 있는 실을 활용해서 햇살에서 더 예쁘게 빛이 나는 가디건이에요. 우선 사이즈는 한 가지로 완성을 했습니다. 사이즈 변경이 어렵지 않으니까 원하는 사이즈로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서 그리고 도안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두도록 할게요. 사이즈 변경이 간단합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5호 사이즈로 뜨개를 해보았는데요. 딱 떨어지는 핏이랑 약간 넉넉한 핏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도안으로 코스 단수 모두 동일하게 떴는데요. 사용 바늘이 4호 바늘, 5호 바늘로 바늘 호수만 달라져도 우리가 약간 핏이 다르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오늘 만들어 볼 펀칭 가디건은 생각보다 쉽게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무늬도 간단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쭉 뜨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탑다운으로 한 번에 쭉 떠내려가는 스타일의 니트입니다. 목 둘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진동선 길이까지 넓은 편물을 바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편물을 접었을 때 앞석 부분이 V넥으로 딱 만나도록 정리만 예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매 분리 후 일자로 허리 부분 원하는 길이로 뜨게 해주시면 되고요. 테두리 뜨면서 리본 끈까지 같이 다 떠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매도 원하는 기장으로 완성해 주시면 돼요. 간절기에 입기 편하도록 긴 팔로 제작해 보았는데요. 반팔로 완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펀칭 가디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바늘 초보분들도 기본 뜨기 기법을 다 익히고 오신다면 영상과 함께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러비안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펀칭 가디건 가장 처음 시작할 때는 넥 라인의 코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넥 라인 등 부분은 41개코로 홀수코로 잡아 놓을 거고요. 어깨가 들어가는 양쪽 부분도 17코씩 잡아둘게요. 사이즈는 영상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코너에 해당하는 부분에 4개의 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전체 필요한 사슬의 개수는요. 41코랑 17개 양쪽 어깨 부분이랑요 코너까지 포함해서 총 79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등 부분이랑 어깨 부분의 코스를 우리가 2의 배수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손땀에 따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는 크기대로 쭉 늘려서 편물을 늘려올 건데요.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 이 코너 부분을 저는 진동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하는 진동선 길이까지 편물을 먼저 같이 쭉 뜨개를 시작해 볼게요. 코스만 잘 정해 놓으면 한 번에 뜰 수 있는 니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응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펀칭 가디건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써니데이젯을 활용해서 이번에도 펀칭 니트랑 동일한 무늬를 활용해서 가디건으로 완성을 해왔는데요. 먼저 반팔로 완성하실 때는 네볼이면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모사용 코바늘 4호 바늘 또는 5호 바늘 두 가지 버전으로 완성해 봤는데요. 4호 바늘로 뜰 때 반팔은 거의 3볼이면 완성이 가능했고요. 5호 바늘은 4볼이면 하나 완성이 되더라고요. 긴 팔로 완성하실 때는 5볼 필요합니다. 저랑 사이즈를 조금 더 다르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실을 한두 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모사용 코바늘 4호 바늘 또는 5호 바늘 둘 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원하는 바늘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돗바늘, 가위, 단수링 한 4~5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도안과 영상 뒷부분을 천천히 꼼꼼히 확인하고 뜨개 시작해 주세요. 가장 먼저 사슬뜨기 79코로 시작을 해줄 겁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원하는 크기로 사슬뜨기 개수를 정해주시면 돼요. 자, 약간 꼬리실은 여유실을 살짝 주고 왼손의 실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꾹 당겨서 매듭은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사슬뜨기는 약간 느슨한 느낌으로 79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사슬뜨기 개수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남겨주셔도 돼요.
사슬뜨기 총 79코를 쭉 떠왔습니다. 모자란 거보다는 남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슬뜨기 대략 한 5코 정도를 더 해왔는데요. 첫 번째 단이랑 두 번째 단을 뜨고 남아있는 사슬 부분은 풀러서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여유 있게 떠왔어요. 가장 마지막 코, 79번째 코, 여기 왼손으로 딱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3개를 연달아 떠줄 겁니다. 사슬뜨기 3개 연달아서 떠주세요. 이 아이는 한길긴뜨기 1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손에 표시했던 4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서 총 3개의 코로 만들어 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주세요. 왼손에 표시했던 4번째 위에서 1, 2, 3, 4 이 4번째 코 살짝 돌려서 뒤쪽에 뿅 올라와 있는 뒷면 살짝 엉덩이 부분에 있는 이 뒷코에 바늘을 넣어서 뜨개를 해줄 겁니다. 자, 4번째 사슬 모양이 살짝 돌렸을 때 약간 아래쪽으로 뿅 올라와 있는 코가 있어요. 여기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그대로 실을 걸어서 통과시켜 주세요. 길이감은 아주 약간 남겨둘 거고요. 실 걸어서 두 가닥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둥사슬까지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2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코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방금 했던 한길긴뜨기 오른쪽에 있는 코, 우리가 기둥사슬 떴던 가장 위쪽에 있는 코, 이렇게 가운데로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단 시작 공간을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같은 공간에 이렇게 아래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79번째 코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는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3코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어서 쭉 어깨 부분이 들어가는 17개 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그 다음 뒷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을 쭉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총 17개로 정해놨기 때문에 17개 한길긴뜨기를 세면서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뒤쪽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79번째 코 바로 밑에부터 총 17개 한길긴뜨기를 떠왔습니다. 여기가 어깨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코는 코너가 됩니다. 이 코너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또 연달아 떠줄게요. 코너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코 중에 가운데 코에는 코너 부분이라고 마커를 표시를 해둘게요. 이어서 등 부분은 41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줄 겁니다. 자, 바로 뒤쪽에 있는 한 코 한 코, 뒷코에다가 넣어서 연결해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을 쭉 진행해 주세요. 41개 한길긴뜨기를 떠오도록 할게요. 총 41개 한길긴뜨기를 쭉 등 쪽 부분을 떠왔습니다. 자, 연결해서 쭉 41개 한길긴뜨기를 떠주셨으면 바로 옆에 있는 코는 코너가 돼요. 같은 방법으로 한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코늘림을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 코에는 마커로 코너 공간을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코너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코너 공간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3코 중에 가운데 코에는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다시 이제 어깨 부분입니다. 17개 코를 또 떠올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이 이렇게 뒷코에 하나씩 넣는 거라 코 찾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단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뜨게 하실 수 있어요. 17개 한길긴뜨기 마저 진행을 해 올게요. 17개 코를 다 떠왔으면 가장 마지막 한 코가 남습니다. 조금 더 사슬을 여유 있게 떠주셨다면 아래쪽에 몇 코 더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 사슬을 살살 풀러서 정돈해 주시면 돼요. 저는 딱 맞게 79코를 진행을 해왔네요.
가장 마지막 코에는 코늘림,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줄게요.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돼요. 가장 첫 번째 코는 코늘림으로 여기도 코너고요. 나머지 17개 코, 그리고 코너 부분, 여기는 41개 코의 한길긴뜨기를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단부터는 이제 앞섭 부분의 코늘림이랑 코너 공간에도 코늘림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두 번째 단에는 우리가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2코를 진행을 해줄게요. 가장 처음은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1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4번째 사슬 보이는 공간이 단의 첫 시작코입니다. 첫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1개를 더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2코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단 시작하는 공간에는 또 헷갈릴 수 있어서 마커를 걸어 둘게요. 사슬뜨기 3개 했던 공간에 마커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코가 두 번째 코, 여기는 코너 공간입니다. 코너 공간은 이제 한길긴뜨기 5개를 넣어줄 건데요. 두 번째 단부터 모든 코너에 동일하게 진행을 할게요. 자, 바로 첫 번째 코에는 코늘림을 진행을 해주셨다면 두 번째 이렇게 사슬 모양의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연달아 먼저 뜨개를 해줄게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 떠줍니다. 이렇게 코너 공간에 5개 코를 진행을 할 거고요. 매번 코너 공간이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돼서 눈에는 잘 보일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이렇게 단수링 표시를 해 놓도록 할게요. 코너를 만들어 주셨다면 쭉 한 코에 하나씩, 지금 핑크색 마커 바로 전까지 총 19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는 동일한 길이감으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쪽에 사슬 모양이 예쁘게 보이고요. 바늘이 쏙 들어가는 이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일정한 높이가 되도록 반복해 주시면 돼요. 쭉 한 코에 하나씩 19개 떠주셨다면 이렇게 핑크색 마커 걸어놓은 공간, 여기가 코너 공간입니다. 코너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2코로 총 5개 코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가장 가운데 공간, 사슬뜨기 하나 했던 공간에 코너를 표시를 계속 해두도록 할게요. 자, 등 부분은 길게 되어 있는 이 공간은 마커 바로 전 코까지 43개 코가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코너 공간만 잘 표시를 해두면 정확하게 코수를 세지 않고도 쭉쭉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43개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셨다면 또 반대쪽에 코너 공간이 있습니다. 자, 핑크색 마커 걸어놨던 이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더해서 코너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어서 어깨 부분 한길긴뜨기 먼저 19개를 떠올 겁니다. 우리가 가장 단 시작 코에만 마커를 걸어뒀기 때문에 끝에서 2개 코를 빼고 나머지 코에만 쭉 한길긴뜨기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쭉 19개 한길긴뜨기를 떠 오셨다면 우리가 마커로 아직 표시해두지 않았지만 단 시작 공간 바로 옆에 있는 코, 마커 있던 바로 옆에 코는 코너 코입니다. 코너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5개 코 넣어줄게요.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로 이렇게 코너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코너 공간에는 마커로 걸어두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마지막 한 코는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했던 코입니다. 가장 마지막 코에는 코늘림을 해줄게요. 단 시작 코에는 한길긴뜨기 2코로 코늘림을 진행해 줍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앞섭 부분이 V넥으로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단까지 다 완성을 해왔어요.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을 해왔습니다. 코너 공간 이렇게 4군데가 만들어지고요. 어깨 부분, 뒷목 부분 이렇게 점점점 넓혀오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에는 펀칭 무늬를 쭉 넣어서 둘러줄 건데요. 세 번째 단에서부터 20번째 단까지는 계속 동일한 규칙으로 늘어납니다. 이 규칙만 확인하시면 편하게 쭉 도안 없이도 뜨개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먼저 진동선 길이 20cm 정도가 되도록 저는 20단까지 반복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부터 또 이어가 볼게요. 세 번째 단에는 가장 첫 번째 코에는 코늘림을 진행할게요. 그대로 사슬뜨기 3개. 편물을 돌려서 이렇게 위쪽에서 봤을 때 네 번째 사슬이 단 시작코입니다. 여기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해서 단 시작코에 한길긴뜨기 2개로 코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커로 시작했던 코, 사슬뜨기 3개 했던 공간에 마커로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에 코늘림을 해주고요. 이렇게 마커 있던 공간, 여기 코너 공간 바로 전까지 3개의 코가 보입니다. 3개의 코에는 펀칭 무늬를 떠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뜨기 하나, 세 번째 코도 뜨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네모 모양의 우리 펀칭 무늬를 반복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마커 표시했던 공간이 코너 공간인데요. 바로 코너 공간으로 넘어갈게요. 이 사슬뜨기 하나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5개 코 넣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코너 공간에 코너를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슬뜨기 했던 요 코너 공간을 계속 표시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핑크색 마커가 있는 바로 전 코까지, 여기가 어깨 부분인데요. 여기도 펀칭 무늬를 떠줄 겁니다.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한 칸 건너고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한길긴뜨기 한 코 한 코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핑크색 마커 표시했던 코너 바로 전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총 펀칭 무늬는 12개 생기게 돼요. 마지막으로 사슬뜨기 하나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래쪽에 딱 한 개의 코가 남고 바로 코너 공간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장 끝에 공간까지 포함해서 12개의 펀칭 무늬가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12개 펀칭 무늬를 해주셨다면 바로 코너 공간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마커 있던 공간에 다시 한길긴뜨기 2, 사슬뜨기 하나, 이어서 한길긴뜨기 2코로 코너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가운데 코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공간까지 어깨 부분에 펀칭이 쭉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펀칭을 만들어 주셨다면 등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코너를 만들어 주셨다면 아래쪽에 한 코 한 코 펀칭 무늬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총 펀칭 무늬는 24개가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쭉 펀칭 무늬를 한 코 한 코 만들어 주시면요, 가장 마지막 한 코가 남습니다. 자, 가장 끝에 부분은 사슬뜨기 하나로 마무리 해주고요, 바로 코너 공간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코너는 동일하게 5개 코를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2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등 부분에 펀칭 무늬를 쭉 넣어오면요, 총 24개의 펀칭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20, 둘, 넷, 이렇게 24개의 펀칭 무늬가 완성이 돼요. 자, 또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펀칭 무늬를 넣어줄게요. 자, 똑같이 연결해서 사슬뜨기 하나, 한 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해 줍니다.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쭉 반복해서 펀칭 무늬 마무리는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끝에 부분에도 코너 공간부터 또 연결을 해줍니다. 코너 공간에는 5개 코를 떠주세요.
매번 코너는 동일하게 우선 진행될 거예요. 보여드리기 편하도록 코너 공간에 마커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3개의 코가 남고요. 마커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사슬뜨기 하나,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뜨기 하나, 아래쪽에 한 코 건너면 마커로 표시했던 단 시작 공간입니다. 자, 여기 단 시작 코에는 한길긴뜨기 2개 코늘림을 떠주세요. 이쪽은 앞섭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코늘림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번째 단은 세 번째 단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앞섭 부분은 코늘림을 해줄게요. 사슬뜨기 3개를 해주고 이어서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진행을 해줍니다. 단 시작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기둥사슬 3번째 코에다가 마커의 표시를 꼭 해주세요. 네 번째 단은 아래쪽에 펀칭 무늬가 연결이 되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하고 다르게 네 번째 단은 이렇게 첫 번째 코에 코늘림을 진행을 해주셨다면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를 더 떠주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하는 공간이 코늘림 한 번,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아래쪽에 펀칭 무늬를 반복합니다.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쪽에 한 코가 남거든요. 여기도 사슬뜨기 하나로 이 앞섭 부분에 펀칭 무늬가 하나 더 생기게 해줄게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코너입니다. 코너는 계속 동일하게 5개 코로 만들어주세요.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2개로 코너를 계속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앞섭 부분이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 한길긴뜨기 개수가 하나 늘어나고요. 코너 공간까지 펀칭 무늬 개수가 한 개 더 늘어납니다. 이어서 이제 어깨 부분 연결을 해줄게요. 코너 전까지 이렇게 예쁘게 펀칭 무늬 넣어 주었는데요. 첫 번째 시작은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그리고서는 아랫단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 또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핑크색 마커 있는 코너 전까지 반복해 줄게요. 쭉 반복해서 이렇게 펀칭 무늬를 연달아 떠주시면 됩니다. 펀칭 무늬는 이렇게 코늘림을 하면서 넘어올 거기 때문에 양쪽에 2개씩 늘어날 거예요. 가장 마지막은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아래쪽에 한 코를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코너로 연결해 주세요. 이제 등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펀칭을 늘려오시면 돼요. 코너 그 다음 코에는 아래쪽에 2개의 코가 있어요. 시작할 때는 무조건 사슬 하나, 한 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아랫단 세 번째 단이랑 이제 무늬가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위쪽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을 해서 또 쭉 한 바퀴를 둘러올게요. 네 번째 단 등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펀칭 무늬를 쭉 반복해 오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마커 걸어놨던 코너가 있거든요. 코너 바로 전 코는 위쪽에 사슬뜨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마커 걸어놨던 이 공간에는 5개 코를 해올게요. 항상 코너는 동일하게 진행할 거예요. 코너 부분에 마커를 옮겨둘게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서 마커를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중간에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이렇게 마커로 정돈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어서 옆쪽에 어깨 부분입니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펀칭 무늬를 떠올 건데요. 첫 번째 코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2개가 있는 공간 중에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또 같은 방법으로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위쪽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펀칭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쭉 이어서 반대쪽 코너 바로 정코예요. 가장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는데 위쪽에 사슬뜨기 하나 해주면 되고요. 한 코 건너서 바로 막혀 있던 이 코너 공간에 역시나 5개 코로 코너를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앞서 부분, 이렇게 짧은 부분에도 펀칭무늬 3개 먼저 넣어줄 건데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연달아서 아래쪽이랑 무늬가 동일하도록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한 번 더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가장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는데요. 4번째 단, 이제 짝수단은 이 끝에 앞섭 부분의 시작 부분에 막혀 있던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더 진행을 해줄게요. 자, 코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번째 단과 4번째 단 이 규칙을 계속 반복해서 늘어날 건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앞섭 부분의 모양에서 3번째 단에는 한길긴뜨기 2개 코늘림 그리고 펀칭 무늬가 연달아 들어가고요. 4번째 단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코늘림이랑 한길긴뜨기 1개 더 3코가 있고 펀칭 무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3번째 단이랑 4번째 단까지 완성해 왔는데요. 코너 부분은 매번 5개 코를 넣어줄 겁니다.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마커로 코너를 표시를 해 두었고요. 자,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단을 쭉 정리를 해왔고요. 3번째 단이랑 4번째 단에 펀칭 무늬를 넣으면서 단을 늘려오고 있는데요. 이 3번째 단과 4번째 단을 계속 반복해서 저는 20번째 단까지 떠오도록 할 거예요. 동일한 규칙으로 편물을 쭉 늘려오시면 돼요. 자, 큰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혀 올 건데요. 앞섭 부분은 이렇게 V넥 부분으로 점점점 늘어나게 될 건데요.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3번째 단의 가장 첫 부분 시작은 한길긴뜨기 2개 코늘림으로 시작을 했고요. 4번째 단 시작하는 부분은 한길긴뜨기 3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을 계속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홀수단 펀칭 무늬를 들어가기 전에 앞섭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코늘림으로 시작하고 끝을 내주셔야 되고요. 또 4번째 단 시작할 때는 한길긴뜨기 1개 코늘림 총 3코가 앞쪽에 보이도록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같은 규칙으로 20번째 단까지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진동선 길이를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단수를 더 많이 뜨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은 3번째 단과 똑같이 떠줄 건데요. 이렇게 앞섭 부분이랑 어깨 부분, 등 부분에 펀칭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5번째 시작은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2개를 해줄게요. 먼저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1코라고 세줄 거고요. 편물을 돌려서 위에서 봤을 때 4번째 사슬, 단 시작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총 한길긴뜨기 2개가 들어가도록 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시작은 코늘림, 한길긴뜨기 2개가 보이도록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또 펀칭 무늬예요. 사슬뜨기 하나, 한 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 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위쪽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쭉 뜨다 보면 마지막 코너 마커 걸어놨던 공간 바로 옆에 한 코가 남습니다. 그 위쪽엔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면 되고요. 자, 마커로 표시했던 공간이 코너인데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뜨기 했던 이 코에는 저는 계속 코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 여기는 코너 부분이 이제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마커는 생략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를 쭉 둘러오도록 할게요. 모두 다 펀칭 무늬를 같은 규칙에 맞춰서 뜨게 해주세요. 5번째 단도 쭉 같은 방법으로 정돈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은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가장 마지막 막혀 있던 공간에 코늘림, 한길긴뜨기 2코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앞섭 부분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로 완성이 됩니다. 홀수단은 이렇게 끝에 부분이 한길긴뜨기 2개로 끝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짝수단은 3개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펀칭 무늬는 점점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도록 해주시면 돼요. 6번째 단 시작은 4번째 단이랑 똑같아요. 사슬뜨기 3개 해주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1개를 더 떠줍니다. 자, 코놀림으로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짝수단은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바로 옆에 코에 넣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3코로 시작해주고 나머지 펀칭 무늬를 반복하세요.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펀칭 무늬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도록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코너 부분에 제가 마커를 빼 놓았는데요. 이렇게 각이 꺾여 있는 이 부분, 사슬뜨기 이렇게 가운데 공간에 또 넣어 줄 겁니다. 우리가 한길긴뜨기 하나까지 해주셨다면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다시 이제 코너 공간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앞쪽에 설명드렸던 3번째 단과 4번째 단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편물이 커지도록 20단까지 완성을 해오도록 할게요. 저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완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동선 길이를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길이만큼 늘려주셔도 돼요. 사용하는 실의 양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완성되는 사이즈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저는 20번째 단까지 다 반복을 해올게요. 20번째 단 가장 마지막까지 완성을 해왔습니다. 20번째 단은 짝수단이기 때문에 앞섭 부분의 시작 부분이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로 끝이 나야 됩니다. 자, 먼저 바늘을 살짝 빼놓고요. 실이 풀리지 않도록 여기에 마커를 걸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0단을 완성을 해왔습니다. 저는 20번째 단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여기가 등 부분이고요. 이렇게 양쪽 옆면 부분에 작은 사다리꼴 모양이 어깨가 들어가는 부분, 소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섭 부분의 모양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완성이 돼요. 자, 편물을 쭉 펼치고 나면 약간 앞섭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느낌으로 완성이 돼요. 편물을 접어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쭉 늘려오던 코너랑 아래쪽의 코너가 만나도록 접어주시면 이렇게 옷 모양이 기본 완성이 됩니다. 여기가 앞섭 부분이고요. 이쪽에 이제 소매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앞섭 부분도 20번째 단까지 다 떠가지고 이렇게 만나도록 정리를 해 주었어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등 부분, 이 넓은 부분입니다. 목 뒤쪽 부분은 시작하는 부분이 대략 14.7cm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20번째 단까지 쭉 떠주는 거예요. 2번째 단까지는 한길긴뜨기 단을 떠줬고요. 3번째 단부터 20번째 단까지는 이렇게 펀칭 무늬가 들어가도록 저는 쭉 떠주었습니다. 그럼 코너부터 코너까지 길이 재주면 대략 39cm 정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길이감이 저랑 다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어깨가 들어가는 여기 소매 부분을 확인해 볼 건데요. 이렇게 짧게 떴던 이 부분, 제가 아직 실정리 안 해서 남아있는데 여기가 코너거든요. 양쪽 코너랑 코너 사이를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대략 6c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6cm에 가깝게 나오고요. 또 20번째 단까지 떴을 때 편물의 길이감이 길어져서 자, 코너부터 코너까지 길이 재주면 대략 30cm 정도 길이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앞섭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섭은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윗부분은 길이 재기가 조금 어렵고요. 아래쪽 길이를 확인해 보면 가장 처음부터 코너되는 부분까지 대략 18.5cm 정도 됩니다. 편물을 접어서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지금 이쪽 부분에 소매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코너랑 코너를 사슬뜨기로 해서 길이감 있게 조금 연결을 해주면 여기 소매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은 우리가 몸통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코너부터 일자로 쭉 내려오는 여기 진동선 길이를 대략 19에서 20cm 정도로 잡고 뜨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이즈로 이 길이감은 좀 더 넓혀서 뜨개를 해주셔도 되고요. 더 좁게 떠주셔도 됩니다. 그럼 옷의 통이랑 소매통이 요거로 결정이 돼요.
자, 이 길이감은 여러분들 몸에 맞춰서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몸에 맞게는 이 시작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9.5cm 정도 길이감이 돼요. 잠깐 20cm가 조금 안 되도록 지금 진동선 길이를 완성을 해왔습니다. 21단 뜨면서는 이제 소매 분리를 바로 해줄게요. 소매 분리하기 전에 가장 처음 시작했던 여기 꼬리실이 있거든요. 만약에 사슬뜨기 개수가 여러 개가 있다면 여기 사슬이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살살 풀러서 사슬을 여기까지 옮겨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딱 이렇게 코스가 정확하게 맞아서 꼬리실만 남아있다 하시면 이 아이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편물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편물의 앞면과 뒷면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부분을 앞면과 뒷면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딱 20번째 단까지 떴을 때 눈에 보이는 짝수 번째 단을 겉면으로 해놓을 생각이기 때문에 뒤쪽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에 이렇게 꼬리실이 티나지 않도록 숨겨줄게요. 지그재그로 숨겨주셔도 되고요. 저는 중간에 매듭은 짓지 않고 중간중간 숨겨주고 그리고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사이로 쭉 둘러가면서 숨겨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몇 번 더 숨겨주고 실은 바짝 잘라줄게요. 저는 중간에 매듭을 짓지 않고 이렇게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남아있던 꼬리실은 안쪽에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소매 분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편물을 이렇게 접었을 때 저랑 동일하게 모양으로 완성이 되셨다면 이제 바늘에 실 넣은 부분부터 다시 또 동일하게 코늘림 없이 앞서 부분을 일자로 내려올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쭉 한길긴뜨기 그리고 펀칭 무늬를 떠줄 거고요. 이 코너와 코너 사이에 사슬뜨기를 연결을 해서 소매통을 결정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소매통도 넓게 그리고 몸통 부분도 조금 더 넓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슬의 개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소매 부분에 이렇게 둘레감도 몸통 부분의 둘레감도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사슬뜨기 대략 13개에서 11개 정도 해오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춰서 뜨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떠주셨다면 사슬뜨기 몇 개 정도 했을 때 조금 입고 벗기가 편한지 한번 걸쳐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 중간에 사슬은 홀수개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소매 분리해 볼게요. 자, 21번째 단 소매 분리할 때는요. 코늘림 없이 앞서 부분을 시작합니다. 사슬뜨기 3개 해주고요. 바로 편물을 돌려줄게요. 한길긴뜨기는 우리가 2번째 코에 할 거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 5번째 보이는 사슬, 5번째 보이는 사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사슬 했던 3번째 코에 단 시작코에 마커를 걸어둘게요. 이렇게 구멍이 좀 생기지만 나중에 정돈을 해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줬고요. 자, 눈에 보이는 펀칭 무늬가 보이죠? 자,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반대쪽 코너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쭉 펀칭 무늬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연결해서 윗단이랑 무늬가 연결이 되도록 쭉 떠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너, 5코 했던 코너 부분이 보이죠? 자, 먼저 여기까지 떠주셨다면 이제 코너 부분은 한길긴뜨기 이렇게 2개, 사슬,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인데요. 저는 여기까지 펀칭 무늬를 떠왔습니다. 먼저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한 칸 건너서 코너 중에 첫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줄게요. 다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한 칸 건너서 여기 가운데 코너 중에서도 공간이 있죠?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앞서 부분에 쭉 반복해서 일자로 내려오도록 한길긴뜨기 한 코에 3개, 그리고 펀칭 무늬를 쭉 반복을 해줬어요. 코너 부분까지도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사슬뜨기 11개를 해올게요. 여기 사슬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숫자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홀수개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슬뜨기 11개. 생각보다 길이감이 굉장히 길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매 부분이랑 몸통 부분도 너무 크지 않게 떠줄 건데요. 여기 사슬의 개수는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춰주시면 돼요. 대략 5cm 정도의 사슬을 뜬다 생각하고 저는 사슬뜨기 11개를 해왔습니다. 홀수개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크기로 떠주세요. 여기 길이가 길어지면 소매통이랑 그리고 우리가 쭉 아래쪽에 몸통 부분의 둘레가 길어지는 거고요. 요 길이가 짧아지면 조금 더 얄쌍한 느낌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사슬뜨기 11개를 해주셨다면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우리가 어깨 부분으로 쭉 떠왔던 공간을 쭉 넘어가서 반대쪽 코너에다가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자, 반대쪽 코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코너 중에 가운데 사슬뜨기 하나 있던 공간 있죠? 여기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편물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소매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이 이제 몸통에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이제 등 부분이거든요. 등 쪽 부분도 펀칭 무늬를 연결해 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한 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하나, 한 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위쪽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자, 펀칭 무늬를 또 연결을 해옵니다. 반대쪽 코너까지 반복해 주세요. 쭉 반복해서 등 부분에 펀칭 무늬도 지금 한 59개 떠왔거든요. 마지막 60번째 펀칭은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코너 가장 가운데 사슬뜨기 부분에 한길긴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 코너 부분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똑같이 사슬뜨기 11개 해주세요. 저는 대략 5cm 정도 사슬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그럼 반대쪽 코너로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고요. 반대쪽 코너 부분 이 가운데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제 나머지는 또 동일하게 펀칭 무늬를 반복해주세요. 21번째 단 뜨면서 소매 분리까지 해서 지금 쭉 정돈을 해오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은 한길긴뜨기 3개가 연달아 있는데요. 자, 여기는 마지막 한 코까지도 한길긴뜨기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3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21번째 단 마무리 해줄게요. 그럼 21번째 단의 앞섭 부분의 모양은 이제 일자로 내려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편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연결을 해놔서 이렇게 소매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소매가 들어가는 부분. 편물을 접어서 보여드리면 이쪽 부분은 이제 소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아래쪽 사슬 부분이랑 앞섭 부분, 등 쪽 부분 이렇게 몸통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일자로 편물을 쭉 내려올 건데요. 자, 계속 왕복뜨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우리가 펀칭 무늬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소매 부분도 동일하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어서 22번째 단은 이제 이렇게 몸통 부분으로 연결되는데요. 소매 부분 아래쪽, 그리고 앞섭 부분, 등판 부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왕복으로 뜨개를 일자로 해줄 겁니다. 자, 이 아이는 41번째 단까지 이제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자, 가장 처음 시작은 사슬뜨기 3개,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5번째 사슬이 2번째 코입니다. 2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앞부분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가 들어가게 시작해 주세요. 단 시작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펀칭 무늬를 반복해 주세요. 아랫단이랑 모양이 동일하게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돼요. 뜨개 오시다 보니까 너무 촘촘하게 뜨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약간 느슨한 손땀으로 뜨게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어서 그대로 펀칭 무늬 반복해 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 사슬이 예쁘게 보이거든요. 저는 여기 사슬에 한 가닥 또는 2가닥에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2가닥에 찔러줄 겁니다. 앞쪽에 보이는 한 가닥,
뒤쪽에는 두 가닥이 걸리도록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또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부분에도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소매 부분에 펀칭 무늬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사슬뜨기 11개를 해왔기 때문에 펀칭 무늬가 6개 들어갈 거예요.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코는 이제 그 다음 코입니다. 연결되는 부분. 여기는 그대로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는 아래쪽 한길긴뜨기 머리코를 찾아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슬뜨기 11개 했던 이 부분에는 이렇게 6개 펀칭 무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나머지도 동일하게 쭉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아랫단이랑 모양이 동일하게 떠주세요. 22번째 단은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끝에 코까지 마무리 해올 거고요. 23번째 단부터는 이제 허리 부분, 몸통이 들어가는 부분을 떠줄 건데요.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떠줄 겁니다. 이렇게 왕복뜨기를 하면서 펀칭 무늬를 반복해 가시면 돼요. 그럼 22번째 단 가장 끝에 부분까지 다 떠오도록 할게요. 쭉 반복해서 22번째 단 가장 끝에 부분을 뜨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3개를 한 코에 하나씩 연결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펀칭 무늬를 반복해서 떠왔어요. 22번째 단도 끝에 코까지 지금 마무리 해왔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모두 펀칭 무늬가 연결되게 떠줬고요. 가장 마지막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3개로 연달아 떠주었습니다. 22번째 단까지 떠서 이렇게 소매 분리했던 아래쪽에도 연결되게 펀칭 무늬를 떠줬고요. 앞서 부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V넥에서 이제 일자로 내려오도록 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 이 부분은 우리가 몸통 부분인데요. 그대로 왕복뜨기로 펀칭 무늬를 연결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윗단의 모양이랑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41번째 단까지 떠줄 겁니다. 자, 23번째 단 그럼 시작해 볼게요. 23번째 단도 사슬뜨기 한 코에 하나씩을 연결해서 먼저 3개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둥코 한길긴뜨기 대신에 사슬뜨기 3코로 시작을 해줄 겁니다. 이어서 단 시작 공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대로 무늬를 반복할게요.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아랫단이랑 모양이 똑같이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왕복뜨기를 진행할 거고요. 41cm까지 반복을 다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전체 총 기장으로 변경해서 완성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몸통 부분까지 일자로 쭉 지금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소매 분리한 곳부터 아래쪽은 코늘림 없이 일자로 왕복뜨기를 진행을 해 주었어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40번째 단까지 뜨고 제가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짧은 감이 있어서 3단 더 떠서 43단을 떠왔습니다. 단수 세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먼저 여기 소매 분리했던 부분, 소매 분리했던 요 겨드랑이부터 길이를 재주면요. 대략 19cm 정도 높이까지 저는 떠왔습니다. 아래쪽에 몇 단 더 뜨면서 테두리를 정리할 거여서 19cm까지 정돈을 해줬고요. 전체 센티미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장 윗부분부터 길이를 쭉 한번 재볼게요. 그럼 전체 기장은 대략 39cm 정도 됩니다. 테두리 떠서 약간 길이감을 조금은 더 넓혀주도록 할게요. 단수를 확인하실 때는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진동선이 이렇게 늘어나는 길이를 20단까지 떠왔고요. 이렇게 21번째 단 뜨면서 소매 분리를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쉽게 확인할 때는요. 이 소매 부분 아래쪽에 한길긴뜨기가 있는 여기가 22번째 단입니다. 단수를 한번 세볼게요.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1, 2, 3 총 43단까지 전체 탑다운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랫단 부분에 조금 더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앞선 모양처럼 마감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44번째 단을 뜨면서 아랫단은 우리가 시작 부분도 그렇고요.
앞섭 부분도 그렇고 한길긴뜨기 단으로 정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쭉 한 바퀴 둘러줄 건데요. 한 코에 하나씩을 전체 한 바퀴 다 둘러주었더니 약간 늘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코줄임을 진행을 할게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 3개로 시작해주세요. 기둥사슬 3개 해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먼저 눈에 보이는 대로 3개의 코가 되도록 한길긴뜨기를 먼저 떠주세요. 자, 이쪽에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8개 코마다 한 번씩 코주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바늘에 실 감아서 눈에 보이는 이렇게 펀칭무늬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위쪽에 둘. 우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또 공간에 넣어서 셋, 한길긴뜨기 위쪽 코에 넣어서 넷, 다시 공간에 넣어서 다섯, 그 다음 한길긴뜨기 위쪽에 넣어서 여섯, 그 다음 공간에 넣어서 일곱. 이렇게 7개를 먼저 해주세요. 처음 시작했던 하나, 둘, 3개를 빼고서는 이렇게 펀칭무늬가 시작하는 부분부터가 1, 2, 3, 4, 5, 6, 7, 7개를 해줍니다. 8번째 코는 그냥 저는 안 뜨고 건너갈 거예요. 자,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한 칸 건너고 또 7개 코를 하고 한 코 건너고를 반복할게요. 8개 개수만 세주시면 됩니다. 바로 공간에 넣어서 하나, 한길긴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를 떠주고 8번째 코는 또 건너갑니다. 건너서 다시 공간 안쪽으로 바로 바늘을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반복해서 우선 가장 마지막 공간까지 떠오도록 할게요. 쭉 반복해서 44번째 단 아랫단에 한길긴뜨기를 둘러오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한 코씩 건너뛰면서 뜨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7코 떴으면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코를 떠주시면 돼요. 여기는 코수가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우리가 소매분리 하면서 사슬뜨기 개수에 따라서 코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저랑 똑같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1, 2, 3, 4, 5, 6, 7 전인우선 7개까지 하니까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3코 남아있는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44번째 단 뜨면서 코주림을 진행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편물이 일자로 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윗단은 사슬뜨기랑 한길긴뜨기를 번갈아 떠왔고요. 아랫단은 한길긴뜨기를 쭉 떠왔습니다. 중간중간 한 코 한 코씩 이렇게 줄여준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코줄임을 해준 이유는 편물이 일자로 내려오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사슬뜨기 100개 한 거랑 한길긴뜨기 100개 한 거는 길이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 부분보다는 좀 더 넓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코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자, 아랫부분이 너무 너풀하지 않도록 윗단하고 최대한 길이감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의 코줄임을 진행했습니다. 44번째 코스는 우리가 모두 다를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코줄임을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편물이 일자로 내려오게 너무 너풀너풀하지 않도록 44번째 단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45번째 단은 그대로 지금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전체 다 둘러줄 겁니다. 사슬뜨기 3개 해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5번째 사슬, 2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전체 한 바퀴를 둘러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45번째 단까지 쭉 완성했고요. 여기서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꼬리실을 약간 놔둔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리 사이로 이렇게 고리 사이로 남은 실을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 원하는 기장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45단까지 이렇게 두 단의 한길긴뜨기 단으로 마무리해 주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원하는 길이를 좀 더 길게 완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 가디건에 우선 소매가 없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소매 부분이랑 여기 끝에 부분 맞춰서 접어있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양쪽에 소매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 이제 반팔 또는 긴 팔로 완성해 볼 건데요. 가을에 입기 편하게 긴 팔로 제작을 할 겁니다. 혹시 반팔로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단이나 6단까지만 떠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소매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소매 뜨기 전에 손땀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목 둘레부터 시작해서 쭉 편물을 늘려오고 반 접어서 이렇게 우리 몸통 부분 끝까지 45단을 떠왔는데요. 가장 높은 부분부터 일자로 길이를 한번 쭉 재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략적으로 길이는 40cm에서 41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장을 좀 더 길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단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홀수단, 짝수단 없이 매번 동일한 무늬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길이는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매는 긴 팔로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소매 부분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동그란 느낌의 소매 들어가는 부분이 보입니다. 아래쪽에 사슬뜨기 저는 11코 해왔는데요. 사슬뜨기 했던 일자 부분이 있고 또 위쪽으로 동그랗게 들어가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쭉 동일하게 아랫단도 윗단과 동일하게 펀치 무늬가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코조림을 6단까지 해주고 나머지는 일자로 원하는 팔 기장까지 떠줄 겁니다. 자, 우선 코줄임 하는 부분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모양을 확인하시면서 한 코 한 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 소매 분리할 때 사슬뜨기 개수가 다르다면 저랑 아래쪽 부분이 다를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진동선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뜨신 분들은 저보다 이렇게 여기 동그란 부분의 길이가 더 길어질 겁니다. 저랑 코스가 모두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자로 꺾이는 부분 그리고 동그란 부분은 무조건 다 펀칭 무늬가 연결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소매 부분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왕복뜨기를 떠주셔도 좋은데요. 저는 편하게 그냥 원통형으로 동글동글 돌면서 우선 45단까지 소매를 이렇게 내려오도록 긴 팔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뜨개 하던 실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우리가 아래쪽에 사슬뜨기 했던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자, 그대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자, 바늘이 들어가는 공간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편물을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아래쪽은 사슬뜨기에서 일자로 만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꺾여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코너 부분이 보입니다.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했던 이 코너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코너가 보이는 부분에서 코 줄임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면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대로 바로 연결해서 한길긴뜨기를 할게요. 자, 아래쪽 소매 부분, 이 겨드랑이 부분입니다. 일자로 내려오는 공간 중에 한길긴뜨기 했던 코 아래다가 넣어줄 건데요. 한 가닥에만 넣어주셔도 되고요. 약간 아래쪽을 찔러서 너무 늘어지지 않게 2가닥을 찔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바늘에 3가닥이 걸리게 됩니다. 2가닥씩 통과 통과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를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펀칭 무늬가 연결이 되게 뜨게 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위쪽에 한길긴뜨기 떠주셨다면 사슬뜨기 하나, 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보이는 한길긴뜨기 거꾸로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넣을 건데요. 한 가닥에 넣으면 약간 늘어져서 저는 살짝 이렇게 가운데 벌려가지고 아래쪽에 넣어서 2가닥 정도가 걸리도록 조금 단단한 느낌으로 걸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펀칭 무늬가 반복이 되게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뜨게 할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바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아래쪽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개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부분이 꼭 중요하지 않아요. 자, 꺾여 있는 부분에 코줄임하는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펀칭 무늬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쪽에 코너 부분, 우리가 처음에 진동선 길이까지 쭉 편물을 늘려올 때 코너가 여기 한길긴뜨기가 여러 개 있어서 딱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코줄임이 들어갈 겁니다. 한길긴뜨기 두 코 줄임을 해줄 건데요. 위치는 잘 확인해 주세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코너가 보이는 아래쪽에 한길긴뜨기가 거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아래쪽 구멍이 하나 보이시죠? 한길긴뜨기 머리코 넣어서 한길긴뜨기 반코만 해줄게요. 이렇게 미완성으로 두 가닥만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바로 이제 코너입니다. 코너 중에 두 코 중에 어디에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펀칭 무늬가 연결되도록 이 코너 5코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한길긴뜨기에다가 머리, 코에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한 개 더 해줍니다. 그럼 한길긴뜨기 미완성 두 코에 머리코까지 3개가 걸려 있어요.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3가닥을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한 참고하셔서 이렇게 코줄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편물을 살짝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쪽 부분은 예쁘게 한길긴뜨기랑 사슬뜨기, 펀칭 무늬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한 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쭉 반대쪽까지 펀칭 무늬를 둘러올 건데요. 반대쪽도 코너 부분에는 코줄임이 들어가야 합니다. 코줄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랫단이랑 동일한 모양을 반복해 주세요. 지금 쭉 이렇게 시작한 부분부터 코너, 코줄임 한번 해주고요. 일자로 쭉 따라오면서 펀칭 무늬를 지금 연결해서 떠주고 있어요. 자, 여기 반대쪽 코줄임 하는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아랫단에 코너 부분이 딱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그대로 이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펀칭 무늬를 반복해 주세요. 코너가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쭉 반복해서 지금 바로 앞에 코너가 보이죠? 그럼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이렇게 5개의 코에 코너가 만들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코너에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완성을 해주세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다시 한번 감아서 이제 아래쪽에 넣어줄 건데요. 쭉 따라 내려와서 한길긴뜨기 거꾸로 된 이 머리코가 있어요. 쭉 일자로 쭉 따라 내려오시면 돼요. 자, 여기 머리코 한 가닥에 넣으면 또 살짝 늘어질까봐 2가닥에 찔러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하나 더 해줍니다. 3가닥을 동시 통과해서 코를 줄이면서 이 겨드랑이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편물을 다시 돌려서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사슬뜨기 했던 일자 부분입니다. 거꾸로 된 한길긴뜨기 아래쪽, 한길긴뜨기 다리 쪽에 넣을 건데요. 한 가닥에 넣으면 약간 늘어날 수 있어서 아래쪽에 넣어서 조금 단단하게 한길긴뜨기를 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다시 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지금 한 바퀴 다 둘러왔거든요. 첫 번째 꼬리실이 보일 겁니다. 여기가 단시작코예요. 자,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빼뜨기를 진행을 해줄게요.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주면 되니까 이렇게 놔둔 상태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매 첫 번째 단이 완성됐는데요. 꺾이는 부분에 코줄임, 나머지는 모두 다 펀칭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도 동일하게 떠줄 건데요. 코줄임 하는 부분 세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이어서 사슬뜨기 4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그대로 그 다음 한길긴뜨기 위쪽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자, 두 번째 단 시작은 우리가 사슬뜨기 4코로 했는데요. 한길긴뜨기 대신해서 사슬뜨기 3개. 옆에 누워있는 코까지 이렇게 4코로 시작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슬 부분에 단 시작 공간이 헷갈리실까봐 마커로 챙겨둘게요. 자, 또 이어서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펀칭 무늬를 또 연결해서 윗단도 떠줄 건데요.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의 모양을 비교해 봤을 때 꺾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꺾여 있는 부분, 이렇게 코주림한 부분이 보이시죠? 약간 가운데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코주림한 부분은 코주림한 부분이랑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코를 다시 한번 코주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 여기 위쪽 코 그대로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하나 해주고요. 바로 그 다음 코에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그리고 3개 동시에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주림이 되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어서 또 펀칭 무늬를 반복해 줍니다. 반대쪽 코주림 하는 부분까지 또 반복을 해올게요. 이어서 소매 두 번째 단도 동일하게 지금 쭉 펀칭 무늬 둘러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꺾여있는 코주림한 부분이 딱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모여있는 부분이 딱 보이죠. 여기 있는 코랑 그 위쪽에 있는 코 2개를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펀칭 무늬를 똑같이 아랫단과 반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펀칭 무늬를 떠줄 거기 때문에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고 여기 모여있는 부분이랑 바로 위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위쪽 머리코를 모아줄게요. 한길긴뜨기 미완성 하나, 바로 바늘에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미완성 하나. 이 3가닥을 동시 통과해서 이렇게 위쪽 부분에 V자로 묶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걸 또 계속 또 반복해서 두 번째 단 소매 부분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쭉 떠서 마지막 사슬뜨기까지 해줬고요. 마커 있던 공간 여기 넣어서 빼뜨기로 두 번째 단을 정돈을 해주시면 돼요. 3번째 단, 4번째 단, 5번째 단, 그 6번째 단까지는 소매 부분을 통을 좀 줄여오려고 해요. 이 소매 통을 줄이는 거는 여기 소매 이 둘레 부분의 길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코주림하는 단수를 조금 변경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2단 떠왔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 꼬리실이 있거든요. 이 꼬리실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이렇게 소매 부분 단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3번째 단도 똑같이 떠줄게요. 저는 반복을 그대로 6번째 단까지 코주림을 진행할 겁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총 사슬 4개를 떠주고요. 3번째 코에 마커 걸어둘게요. 그리고 이어서 한 코 한 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요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자, 바로 코주림 했던 부분이 아래쪽에 보이죠? 그럼 코주림 했던 부분, 한길긴뜨기 미완성 하나, 바로 위쪽 코에 한 번 더 코주림, 한길긴뜨기 미완성. 3가닥을 동시 통과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코를 줄여주시면 돼요. 자, 또 반복해서 나머지 무늬를 동일하게 떠줄게요. 이어서 소매 부분 3번째 단도 쭉 뜨고 있는데요. 쭉 뜨다 보면 코줄이만 이렇게 모여있는 코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대로 모인 코랑 바로 위쪽에 있는 코 2개를 코줄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미완성, 여기도 한길긴뜨기 미완성. 이 3가닥을 동시 통과해서 이렇게 코줄임을 하면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또 연결해서 펀칭 무늬를 뜨게 해주도록 할게요. 가장 마지막은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마커에 표시했던 공간, 단 시작 공간 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소매 부분의 3번째 단까지 완성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코줄임 하는 부분을 6단까지 떠오도록 할게요. 쭉 반복해서 저는 6번째 단 소매까지 떠오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코줄임 보이면 그 위쪽 코랑 같이 코줄임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연결을 해서 또 아래에 펀칭 무늬랑 동일하게 뜨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6번째 단까지 완성했고요. 가장 마지막 코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마커 있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매 부분 6번째 단까지 떴는데요. 단수를 확인할 때는 우리가 꼬리실 있는 부분 여기 아래쪽 한길긴뜨기 다리가 1단입니다. 소매 1, 2, 3, 4, 5, 6 6단의 소매를 지금 완성을 해왔어요. 자, 컬러가 동일해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코줄임한 부분의 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뒤로 위쪽으로 코줄임을 양쪽 다 진행을 해주었어요. 6번째 단까지 코줄임을 하면서 이렇게 둘레를 조금 더 줄여왔고요. 자연스럽게 접히는 부분이 정리가 되도록 해왔다면 저는 이제 쭉 길게 한 여기장까지는 긴 팔로 쭉 떠올 예정이고요. 아래쪽에 조금 더 정돈을 해줄 겁니다. 먼저 44번째 단까지는 연결을 해서 이제 코줄임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소매 7번째 단부터는 코줄임 없이 모눈뜨기 위쪽에 모눈뜨기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사슬뜨기 4코로 시작을 그대로 또 해줄 거고요. 3번째 사슬에 마커로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펀칭 무늬 맞춰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를 쭉 반복을 해줍니다. 쭉 뜨면 우리가 아래쪽에 코줄임 했던 코가 있어요. 근데 코줄임 했던 코도 7번째 단은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요거를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쭉 반복해서 7번째 단도 가장 마지막 코까지 떠올게요. 그냥 눈에 보이는 한길긴뜨기 위쪽 코 무늬를 잘 맞춰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쭉 이어서 7번째 단은 코줄임 없이 그대로 무늬를 연결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은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이렇게 마커 있던 공간에 빼뜨기로 정돈해 주시면 돼요. 7번째 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코줄임 없이 일자로 쭉 원하는 길이까지 떠줄 건데요. 저는 긴 팔로 완성할 거여서 여기 손목에 뼈 있는 곳 부분, 요 기장까지 44단 정도 떠올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살짝 한길긴뜨기 단이랑 짧은뜨기로 마무리 단을 할 거니까 살짝 입었을 때는 손목 밑으로 내려오도록 요 정도 기장으로 떠보려고 해요. 소매 전체 기장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조금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7번째 단과 동일하도록 44번째 단까지 다 뜨개를 해올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매의 첫 번째는 우리가 꼬리실이 있기 때문에 이 꼬리실 바로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부분이 1단입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단수 세면서 44단까지 완성해 주세요. 쭉 뜨게 하다가 실이 부족할 때 실 연결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 실이 살짝 있을 때 새로운 실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아무래도 뜨개옷은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듭을 지어주고 넘어갈게요. 기존에 뜨고 있던 실 위쪽에 새로운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꼬리실을 넣어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남아있는 실을 새로운 실 위쪽에다가 한 바퀴 감아서 고리 안에 통과. 이렇게 간단하게 매듭을 하나씩 양쪽 끝에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꾹 당겨서 두 매듭을 만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풀리지 않는 매듭이 돼요. 자, 끝에 부분의 꼬리실은 최대한 바짝 잘라줄게요. 이렇게 매듭의 크기가 작아서 생각보다 뜨게 할 때 불편하진 않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서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 44번째 단까지 펀칭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코는 단 시작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계속 동일하게 무늬를 연결해서 완성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입었을 때 이렇게 뼈 있는 부분까지 오도록 44단 떠왔는데요. 요거는 뜨면서 입어보시고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수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우리 겨드랑이 부분에 시작했던 꼬리실이 있습니다.
그 아랫단부터가 첫 번째 단이니까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양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자, 쭉 이어서 긴 팔로 저는 44번째 단까지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제 윗단은 정리를 해줄 건데요. 우리가 허리 부분 마무리했던 것처럼 한길긴뜨기를 이용해서 쭉 한 바퀴 둘러줄게요. 그런데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다 연결을 하게 되면 또 아랫단보다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5코마다 4개의 코를 떠주고요. 한 코는 건너뛰고를 반복을 해줄게요. 자, 그대로 45번째 단입니다. 사슬뜨기 3개는 한길긴뜨기 1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 시작 코에는 마커를 챙겨두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렇게 한 코 한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사슬뜨기 했던 공간 안쪽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위쪽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지금까지 한길긴뜨기 3개를 떠왔어요. 기둥코 포함해서 세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공간에 넣어서 4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5코마다 4개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칸 건너서 다시 4개 한길긴뜨기를 먼저 떠올게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코는 뜨지 않고 건너뛰시면 돼요. 자, 다시 또 그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칸 띄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이렇게 5개 코마다 4개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한 바퀴를 쭉 둘러올게요. 아주 약간의 코줄임을 하면서 윗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쭉 이어서 1, 2, 3, 4 세면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저는 가장 마지막 공간 안쪽에 한길긴뜨기 해주고요. 남는 코가 없습니다. 그대로 단 시작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위쪽 부분의 코수 또한 소매 분리할 때 떴던 사슬뜨기 개수에 따라서 여기 위쪽의 코수가 저랑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45번째 단에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코줄임을 쭉 한 바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의 코줄임으로 모양이 일자로 내려오도록 만들어줬고요. 46번째 단은 전체 한 바퀴를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반복을 해줄게요. 첫 시작은 사슬뜨기 3개. 단 시작 공간에 마커로 표시해주고요.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코줄임 없이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을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46번째) 단은 전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뜨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또 빼뜨기로 단을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2단을 떠서 소매 부분 정돈을 해 놓을 거고요. 가장 마지막 단에는 짧은뜨기랑 사슬로 이 윗단 한 단만 더 정리를 해 놓을게요. 저는 여기 소매 밴딩 부분을 뭐 크게 주지 않고 마무리만 간단히 해주도록 할 겁니다. 가장 먼저 기둥사슬 하나, 빼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끌고 나와서 2가닥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짧은뜨기 위쪽 사슬에 마커를 챙겨둘게요. 가장 위쪽은 짧은뜨기 하나, 촘촘한 사슬뜨기 하나, 요거를 반복할 거예요. 한 칸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촘촘한 사슬로 하나, 한 칸 건너뛰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가장 윗단 부분을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반대쪽 소매도 동일하도록 지금 47단 떴던 거랑 똑같이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코마다 사슬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한 칸 건너서 짧은뜨기, 사슬뜨기, 이렇게 한 바퀴를 또 둘러올게요. 가장 윗단은 촘촘한 느낌의 손땀을 이용해서 짧은뜨기랑 사슬뜨기를 반복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슬뜨기 하나 해서 가장 마지막 코, 우리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실은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저는 4호 바늘을 이용해서 완성했을 때 여기까지 지금 양쪽의 소매를 모두 다 완성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네모를 거의 다 활용을 해왔습니다. 자, 꼬리실은 이렇게 고리 있는 부분에 넣어서 매듭을 한번 지어줄 거고요. 안쪽 편물에서 돗바늘로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매 부분이 이렇게 살짝 코주림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일자로 쭉 내려와서 아랫단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돈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소매 시작할 때 부분에 여기 꼬리실이 또 있습니다. 이 꼬리실도 안쪽으로 이동해서 돗바늘로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남아있던 꼬리실까지 다 정리해서 앞섭 부분에 허리 부분, 그리고 소매, 코가 살짝 줄어들면서 일자로 내려오도록 완성을 해봤고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길이로 떠주시면 돼요. 저는 긴 팔로 완성해서 우선 44단까지 펀칭 무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47단까지 테두리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반팔로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6단에서 8단 정도 떠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가디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쭉 꼬리실도 다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가장 마지막 부분에 꼬리실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편물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보면 한길긴뜨기, 이 마지막 한길긴뜨기단 떴던 부분에 한길긴뜨기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겉면이고요. 자, 이쪽 부분이 뒷면입니다. 그래서 옷의 앞면과 뒷면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 꼬리실도 편물 안쪽에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소매까지 완성해 왔다면 마지막 테두리만 뜨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바닥 부분, 허리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2단을 떠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랫단에 전체 한 바퀴 테두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줄 거고요. 앞섭 부분을 따라 올라갈 겁니다. 여기 앞쪽에도 한길긴뜨기단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부분을 따라서 정리만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끈도 바로 연결하면서 뜨개를 할 거고요. 나머지 테두리도 그대로 빙글 돌아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테두리는 딱 한 단만 정리를 해줄 거고요. 먼저 우리가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끈이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해 볼 건데요. 끈이 들어가는 위치는 우리가 이렇게 코늘림을 하면서 앞섭 부분을 V넥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끝에 부분에다가 끈을 연결을 해줄게요. 저는 테두리를 달아주면서 끈을 바로 연결할 건데요. 테두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코늘림을 하면서 앞섭 부분에 V넥 부분으로 만들어주고 일자로 내려오면서 앞쪽에 한길긴뜨기 3개가 나란히 있는 게 보이시죠? 한길긴뜨기 3개가 나란히 있는 첫 번째 요 가운데 이렇게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사이에 구멍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리본 끈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마커를 표시해 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쭉 코늘림을 하다가 한길긴뜨기 3개씩 늘어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서 여기에 리본 끈이 들어가는 부분을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5번째 볼을 활용해서 테두리 한 단 정리해 줄 건데요. 4, 5바늘로 완성할 때는 4볼 다 활용하고 5번째 볼은 되게 소량 활용을 했고요. 5, 5바늘로 뜨개를 하게 되시면 아마 4볼 반 이상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팔로 완성하시는 분들은 써니데이지 실 5볼이면 좋을 것 같고요. 반팔로 완성하시는 분들은 3볼에서 4볼이면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두리를 한번 쭉 둘러볼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랫단부터 한 바퀴를 쭉 떠서 윗단 올라가면서 리본을 길게 만들어 줄 거고요. 또 위쪽 부분도 테두리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서 리본 끈을 길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테두리를 한 바퀴 쭉 둘러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뜨던 실을 이어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꼬리실은 약간 여유를 남겨두고 정돈해 주시고요. 매듭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시작해야 되는 공간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보면요. 가장 아랫부분에 한길긴뜨기가 쭉 예쁘게 사슬이 위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단 시작했던 공간은 사슬뜨기 3개를 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사슬, 이 끝에 코에 넣어서 그대로 바늘에서 실을 끌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꼬리실이 이렇게 아래로 당겨져 있을 때 딱 2가닥이 예쁘게 걸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실 걸어서 2가닥을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시면 돼요. 단 시작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로 표시해 주세요. 저는 꼬리실이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사슬은 촘촘하게 하나 떠줄 거고요. 2번째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이 아이를 아랫단 쭉 한 바퀴 둘러올 거예요. 가장 마지막 공간까지 반복해 올게요. 가장 마지막은 짧은뜨기로 가장 마지막 코에 넣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위쪽 면으로 쭉 올라올 거거든요. 이제 앞섭 부분으로 올라와서 연두색 마커 있는 공간에서 바로 끈을 뜨면서 연결을 해줄게요. 따로 리본끈을 떠서 연결하기 귀찮아서 테두리 뜨면서 바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앞섭 부분 테두리를 이제 또 정돈을 해줄게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세로 모양으로 한길긴뜨기 옆면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한길긴뜨기 단이랑 한길긴뜨기 사이에 이렇게 딱딱 구멍이 바늘이 들어가는 구멍들이 있어요. 이 라인에 짧은뜨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옆면 부분으로 바로 올라올게요. 마지막에 떴던 코에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면서 테두리를 뜰 수 있도록 자, 여기 사슬뜨기 하나를 더 한번 해주고요. 같은 공간, 가장 마지막에 떴던 짧은뜨기 했던 공간에 다시 한번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동그란 느낌이 나오도록 떠줄 거예요. 그리고 사슬뜨기 이번에는 2개를 떠줄게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사이에 머리코를 찾아줍니다. 바늘이 쏙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길이에 맞춰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사슬뜨기는 촘촘하게 떠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사슬이 촘촘하게 잘 안 떠진다 하시는 분들은 사슬뜨기를 1개만 해서 한길긴뜨기 한 단의 높이만큼 올라올 수 있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윗단도 동일하게 떠줄 건데요. 이렇게 사슬뜨기 2코를 해주셨다면 그 위에는 사슬뜨기 하나만 해줄게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단 사이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저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1개 요거를 반복해 올 건데요. 저는 이렇게 옆면 부분에 사슬이 예쁘게 보이도록 정돈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사슬뜨기 2개 촘촘하게 떠주고요. 한길긴뜨기 2, 가운데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번에는 사슬뜨기 하나를 떠주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앞섭 부분을 정돈을 깔끔하게 해줄 겁니다.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자, 요렇게 사슬 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요거를 반복해서 연두색 마커가 있는 바로 전코까지 쭉 밑단을 정리를 하면서 오시면 돼요. 쭉 앞섭 부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사슬뜨기 2개 하고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나 하고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끝에 부분이 깔끔하게 정돈이 됩니다. 제가 사슬뜨기 2개 하고 1개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했던 이유는 한길긴뜨기 높이단에 맞춰서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쭉 테두리를 두르려고 봤는데 지금 연두색 마커 있던 공간이 보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리본을 묶을 수 있도록 끈을 달아줄 건데요. 실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여기서 리본 끈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마커 있던 공간에 짧은뜨기로 끝이 났는데요. 여기서 바로 리본 끈을 연결해 줄 겁니다. 리본 끈의 길이는 사슬뜨기 개수로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길이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슬뜨기 120개를 해올 거예요. 그대로 약간 느슨한 느낌의 사슬을 120개 반복해 올게요. 120개 사슬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끈 길이는 이렇게 사슬뜨기 120개로 길게 떠왔어요. 자, 이제 되돌아가면서 전체 한 코마다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사슬 길이보다 아주 살짝 짧아질 겁니다. 가장 마지막 120번째 사슬을 왼손으로 고정, 기둥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120번째 사슬의 앞에 한 가닥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살짝 돌려서 뒷코를 확인해서 뒷코에 바늘을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쭉 따라오면서 120개의 빼뜨기를 해올 거예요. 이렇게 뒷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통과 빼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얇은 길이의 끈으로 완성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 뒷코에도 하나씩 한 가닥에 넣어서 통과 이렇게 빼뜨기 120개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20개 사슬 위에 이렇게 뒷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정돈을 해주시면 이렇게 리본 끈으로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져요. 자, 저는 대략 사슬뜨기 120개를 해서 빼뜨기를 한 바퀴 쭉 둘러주니까 자, 이 리본 끈의 전체 길이가 대략적으로 한 43cm에서 4cm, 한 44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빼뜨기이기 때문에 조금 손땀이 촘촘하신 분들은 길이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앞섭 부분, 요 V넥 부분이랑 여기 넥 라인 부분 그대로 테두리를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연결하면서 그대로 떠줄 겁니다. 자, 여기 끈 넣어줬던 부분에 마커는 제외해 놓고요. 가장 마지막 사슬까지 빼뜨기, 뒷코에다가 빼뜨기 해준 상태예요. 그럼 바로 마커 있던 공간에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서 이렇게 리본끈이 여기 연결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섭 부분도 아래쪽이랑 동일하도록 한길긴뜨기 한 단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짧은뜨기 하나 해주셨다면 사슬뜨기 2개, 그 다음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한 칸 건너서 그 한길긴뜨기 머리코, 요 사이사이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길이감을 맞춰 놓을게요. 사슬뜨기 2개,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나, 짧은뜨기. 자, 이렇게 위쪽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드린 대로 쭉 위쪽 부분도 동일하게 짧은뜨기랑 사슬뜨기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사슬뜨기 2개로 끝나고요. 자, 가장 위쪽 부분에 짧은뜨기를 한 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V넥으로 만들었던 부분 위쪽에 깔끔하게 정돈을 한번 해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슬 모양이 예쁘게 일자로 쭉 보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 우리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여기 목 네크라인 부분은 그대로 우리 아랫단 떴던 것처럼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한 칸 건너서 여기 위에 예쁘게 사슬이 보이니까 이 사슬 모양의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촘촘한 사슬 하나, 한 칸 띄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반복을 해서 윗단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 위쪽 넥 라인 부분도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쭉 정돈을 해왔고요. 이제 반대쪽에 앞섭 부분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옆면 부분은 아까 맞은편이랑 동일하도록 사슬 2개, 사슬 하나로 길이를 맞춰줄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셨다면 먼저 촘촘하게 사슬 2개,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사이에 바늘이 쏙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사슬 2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이렇게 핑크색 마커 바로 앞에 코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자, 테두리를 쭉 둘러주고 나면 이제 핑크색 마커 있던 공간이 보이죠? 여기 마커 있는 공간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이랑 동일하도록 끈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슬뜨기 120개 해줄게요. 약간 느슨하게 사슬뜨기 120개를 해왔습니다.
아까 반대쪽이랑 동일하도록 마지막 코는 왼손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기둥사슬 하나,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자, 뒷코 하나하나마다 빼뜨기를 120개 해오시면 됩니다. 사슬의 개수는 변경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총 120개 빼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해오도록 할게요. 가장 마지막 코, 뒷코에 넣어서 빼뜨기 총 120개로 반대쪽에도 이렇게 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래쪽에 짧은뜨기 했던 공간에 다시 한번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또 이어서 이렇게 아랫단만 정돈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해주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정돈해 줄게요. 쭉 마지막 부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은 사슬뜨기 2개, 그리고 가장 처음에 했던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1개 더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실 감아서 매듭을 지어줄 거고요. 실은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테두리 시작할 때 했던 꼬리실이고요. 자, 마지막 것까지 뜨고 지금 매듭을 지어온 상태에서 돗바늘을 이용해서 단 시작했던 부분에 짧은뜨기 요 머리코로 넣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정돈을 해줄게요. 그리고 두 가닥 모두 뒤쪽 부분에서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꼬리실은 모두 뒤쪽에서 풀리지 않도록 숨겨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바짝 잘라서 정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다 정돈해 왔습니다. 가장 윗단 부분만 깔끔하게 한 단 정돈을 해서 이렇게 아랫단도 심플하게 다 정돈을 해왔고요. 세탁해서 스팀 한번 하고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착용한 사진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는 약간 크롭, 짧은 느낌의 가디건으로 완성했고요. 자, 소매는 길게 정돈을 해왔습니다. 자, 기본 펀칭 무늬를 활용해서 전체 다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앞쪽 부분에 긴 끈을 바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입고서 약간 느슨한 느낌의 리본을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리본을 묶지 않고 활용을 하실 때는 끈이 살짝 길잖아요. 그럴 때는 양쪽 모두 리본을 길게 하나 만들어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쪽 부분에 길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돈해서 살짝 늘어짐이 있도록 활용해도 괜찮더라고요. 묶어서 활용하지 않으실 때는 양쪽에 리본을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V넥 느낌으로 펀칭 가디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쉽게 펀칭 니트 완성했던 부분을 조금 가디건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댓글에서 한번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간절기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